네, 금요일입니다. 오늘 뭐 빅 이벤트도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는 거, 그리고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얘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통화 스와프와 준하는 어떤 경제 협력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관련된 동맹이 강화되고 경제 동맹이 세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좀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 지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센터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이든 우리든 증시를 보고 있으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인플레, 그다음에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는 된다 안 된다 뭐 얘기들이 많은데 센터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인플레이션은 이제 한 4월 데이터가 8.3%가 5월에 발표되면서 지난달에 8.5%에서 서서히 줄어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도 한 당분간은 7% 이상을 유지하다가 연말에 가면은 한 5% 전후, 그리고 내년쯤 되면은 뭐 한 3%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인플레이션이 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니까 경기가 상당히 좀 부담을 갖겠죠.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로 풀렸던 돈을 줄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경기가 이 기업들이 상당히 환경이 나빠지는 건 아니냐, 이런 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침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경기 둔화, 그리고 만약에 침체 간다 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에 코로나 위기 같은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고 사이클상의 어떤 리세션 뭐 이 정도일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글로벌 네, 금융위기나 코로나 초기만큼은 아니고 그냥 사이클상의 약간 침체 국면이 살짝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최근에 센터님께서 그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책을 내셨는데 책도 뭐 땅, 돈, 힘 뭐 이렇게 재밌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 네네. 우크라이나 사태나 그 전쟁의 장기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변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해 말과 현재의 연준과 월가 또 금융기관의 예측이 많이 틀린 것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는데요. 특히 이 전쟁 자체라기보다는 뭐 전쟁은 한 달, 두 달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좀 장기화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게 실제로 금융시장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급등하게 만들었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한 2, 30년 동안 거의 경제에 의해서 경제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던 때랑 상당히 달라졌고, 정치 경제 또는 지정학 그리고 정치 철학 이런 생각의 차이를 읽지 않으면 앞으로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린스펀 풋 연준에 이제 먼저 선제적인 대처를 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먼저 대응을 했던 이런 것에 익숙해질 수 있었는데, 그거는 지난 2, 30년 동안의 얘기고요. 지금은 연준 풋보다는 이 경기가 좀 안 좋더라도 주식시장이 좀 상당히 좀 어렵더라도 물가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긴축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할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시장이 좀 조정받으면 연준이 좀 우호적으로 나오고 여기에 익숙해졌던 생각에서 경제 중심적인 생각이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과거의 역사에서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케인지안 중심의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혼란이 나왔을 때를 반추해 보면서 그런 상황에 좀 대비해야 되는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긴축이 꽤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네네. 이제 앞서 신 센터장님 연결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오는 것과 관련돼서 시장 움직임 좀 점검을 했습니다. 네. 특히 뭐 삼성전자에 방문을 하고 현대차에 방문을 하고 이걸 의미를 좀 부여를 했는데요. 음. 센터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가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한 향후 10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특히 민주주의 동맹이라고 부르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으로 꾸려지는 이 선진국들로 꾸려지는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실은 반도체인데 대만에 있고
중국과의 갈등이 있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고 미국에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국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러브콜을 좀 하면서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천천히 진행이 되겠지만 점차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되는 이런 밸류체인을 만드는데 한국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무장관과 같이 와서 이런 기업들을 돌면서 이 미국 안으로 확실히 좀 포섭을 하려고 할 거고, 아마 우리 정부는 지금 이렇게 편입됐다가는 중국한테 어떤 또 나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복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시간을 벌면서 아마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 같은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여기서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상당히 우리가 그 좌우할 수 있는 힘도 있어서 아마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챙기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는데 문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 아니겠습니까? 이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이벤트가 결국에는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그건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미중 갈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압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 서방에 이전에 냉전 때도 우리가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서방 진영의 중요한 제조업 기지로서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뉴스 이미 청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넘어서서 이제 경제동맹 강화 쪽으로 정책이 완전히 변화된다. 그간에는 이제 군사동맹 쪽이 좀 강화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전부터 뭐 여러 가지 경제동맹 쪽으로 간다는 건데 이 부분이 앞으로 주는 시사점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바이든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걸 통해서 밸류체인을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이런 공급망 구성을 아마 점차 실현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한국이 경제 성장에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인 것도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신흥국 중에서 아마 유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 공조도 밸류체인 이것도 지금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동맹의 일원으로 반드시 포섭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아마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두고 이제 이쪽에 편입되자고 이렇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그쪽으로 편입되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투자를 좀 분석을 하면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에서 이제 그 환율이 요즘 큰 걱정거리인데요. 네, 이번에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금융협력도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네. 만약에 통화스와프가 재체결되거나 그와 준하는 어떤 게 나오면 좀 안정이 될 만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통화 사업이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이 환율의 레벨대가 조금 옛날에 뭐 1,150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상당히 좀 1,200원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왜냐하면 해외 투자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서학개미 같은 주식 투자뿐 아니라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외 채권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대체 투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가면서 우리가 해외 투자로 많이 가면서 이 레벨대가 올라온 거지 이게 뭐 우리가 위험해서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통화수업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지금 해외로 나가는 투자 자금들의 흐름이 여기 환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스와프는 뭐 상징적인 의미 정도로 우리가 네, 해석하자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